손주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안씨 할머니를 향해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장난감을 던지면 할미가 다치잖아.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야. 하지만 손주는 입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예의 바르게 앉아서 먹으라고 조금 혼냈을 뿐이야. 뭐라고요? 혼을 내셨다고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 혹시 때린 건 아니지? 얘, 너는 시어머니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내 손주인데 심하게 했을까 봐.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이러시는 거 학대예요. 어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나를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었으면 손주를 나한테 맡기지 말아야지. 너 그러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나가세요. 뭐라고?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기회에 어머니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안씨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현관문 밖으로 매섭게 쫓겨났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노인 학대로 신고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안숙희 할머님이십니다. 안씨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집안일도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간단하게 차려 먹을 수 있었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그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이 쓸쓸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가끔 만나 수다를 떨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허리 통증과 무릎 시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한 번씩 쉬어가야 했고, 손이 떨리는 날에는 반찬을 만들다가 그릇을 떨어뜨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네. 안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주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지만 속상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집 청소를 하다가 그만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죠. 아이고, 순간적으로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겨우겨우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넘어진 상태로 몇 분을 그렇게 있었을까? 다행히 휴대폰이 가까이에 있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훈아, 엄마 다친 것 같아. 네, 뭐요? 엄마 어디 다쳤어요? 허리를 좀 삐었는데 혼자 못 일어나겠다. 엄마,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아들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고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허리 근육이 심하게 놀란 상태라며 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회복되셨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안씨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할래나. 입원한 동안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 더 심각한 일이 생겼다면 며칠 후 병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고 우리랑 합가해서 같이 사시면 어때요? 아들은 갑자기 안씨 할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신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엄마 지금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엄마 모시고 평생 살게요. 어차피 나중에 재산 주실 거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공과금, 전기세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집안일도 우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대신 엄마는 우리가 없을 때 가끔씩 손주 한 번씩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엄마한테도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 안씨 할머니는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가끔은 외롭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유진이는 괜찮대? 시어머니랑 합가라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 요즘 젊은 세대는 시부모와 같이 사는 걸 꺼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오히려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대요. 어머, 정말로? 아들의 태도에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며느리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허리를 삐끗한 거지만 다음번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안씨 할머니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집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죠.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안전과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한 선택이겠지. 안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달콤한 말에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씨 할머니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첫날, 며느리는 예상과 다르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태도가 예상보다 부드러워서 안씨 할머니는 다소 안도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합가하면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없을 때만 가끔 우리 서준이 좀 봐주시면 돼요. 처음엔 이 정도야 시어머니로서 손주 좀 봐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는 육아휴직이 끝났으니 복직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들 며느리가 안씨 할머니에게 합가를 제안할 때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일을 다시 나간다고? 네, 어머님. 휴직이 이번 달까지거든요. 아니, 손주는 가끔씩만 봐주시면 된다면서?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종일 맡아주세요.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요. 대신 저녁엔 저희가 할게요. 그제야 안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들네와 합가를 했는데 오히려 홀로 살 때보다 몸이 더 고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우는 걸 달래고 밥을 챙기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이 모든 것을 홀로 하려니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밤이 되면 손이 저릴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허리는 다시 통증이 심해졌지만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불평부터 하면 안 되지. 안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들은 집안일이나 육아에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TV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안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훈아,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서 꼼짝을 안 하니? 그러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고 집안의 일은 여자가 하는 거죠. 아들은 이런 말로 집안일과 육아에서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손주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조차 안씨 할머니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보기 일쑤였죠. 아들이 합가할 때 손주 육아와 집안일에 대해 제안한 말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집안일 시키기 위해 합가를 제안한 것은 아닐까?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도 아들 부부는 공과금이나 전기세 같은 건 일절 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씨 할머니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에게 남편과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며 아껴 쓰라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습니다. 겨울에 설거지를 하려 따뜻한 물을 틀면 가스비는 저희가 내니까 아껴야 해요.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또 텔레비전을 조금만 봐도 며느리가 잔소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일하는데 하루 종일 TV 켜놓으시면 전기세 부담돼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너무 추워 보일러를 틀었다가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우리 없을 때 보일러 트셨죠?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추우시면 내복 입으시고 이불 덮고 계세요. 반면 며느리는 집에서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본인이 조금만 춥다 싶으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내가 쓰는 건 아까워서 절약하고 자기는 맘껏 써도 된다는 건가? 그러나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당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첫 아이고 아직 어린이 며느리가 엄마로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씨 할머니 자신이 낳은 아이도 아니니 육아 방식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식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도 들어가지 않은 손주의 개영제 교육이라며 무리한 공부를 시키려 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리면 심하게 혼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안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유진아, 아직 한글도 잘 모르는 애한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커요. 어머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까지 하나하나 예민하게 챙기고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손주가 나가서 놀고 싶다며 떼를 쓰자 며느리는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자 며느리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밥 안 줄 줄 알아? 손주는 엉엉 울며 발버둥 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씨 할머니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그만해라. 저 어린애가 뭘 알겠니? 나가서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지.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안씨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에 대해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건 다 참겠는데 육아만큼은 참견하시는 걸 못 참겠어요. 안씨 할머니는 단지 손주가 안쓰러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화를 낼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에 짐을 챙겨 곧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겠는 상황이었지만 손주를 위해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훈아, 유진이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 하지만 아들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엄마도 억울하실 수 있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서 살면 저희 집의 법을 따라야죠. 시어머니가 애 키우는데 그렇게 간섭하면 아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안씨 할머니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되려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야 집에 돌아오죠.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 손주 서준이가 안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 결국 안씨 할머니는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나섰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조용히 잘 지내봐요, 우리. 그렇게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안씨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지만 자신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처럼 당하고만 살던 안씨 할머니는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안씨 할머니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괜히 또 한마디 했다가 나를 드라마 속 못된 시어머니처럼 몰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혼내도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들어도 그냥 참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을 닦던 안씨 할머니는 문득 현관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고? 거울 속에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허리 굽은 가정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안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삶. 그제야 아들 부부와 합가한 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돌려놓을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주말 아침, 아들은 골프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집에는 안씨 할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편히 기대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안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참 부러워요. 집에서 편하게 노시잖아요? 저는 매일 일 나가느라 죽을 맛인데. 안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루를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데 노는 사람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 나도 일 나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 퇴근이라도 있으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노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또다시 며느리가 가출할까 무서워 참기로 했습니다. 점심이 되자 며느리는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고 안씨 할머니는 지친 몸으로 손주의 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갑자기 밥을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안씨 할머니를 향해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장난감을 던지면 할미가 다치잖아.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야. 안씨 할머니는 부드럽게 손주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입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쿵쾅 소리를 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줄 알았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예의 바르게 앉아서 먹으라고 했을 뿐이야. 안씨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혼을 내셨다고요? 서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 혹시 때린 건 아니지?
얘, 너는 시어머니를 대체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내 손주인데 심하게 했을까 봐. 며느리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애니까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이러시는 거 학대예요. 어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요? 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나를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었으면 손주를 나한테 맡기지 말아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씨 할머니는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애를 맡긴 건 돌봐달라고 한 거지. 어머님 마음대로 교육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그러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나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안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기회에 어머니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옷장에서 안씨 할머니의 겉옷만 꺼내 던지고 안씨 할머니의 팔을 잡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들은 채 만채 안씨 할머니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현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황당한 상황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만 하나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서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지금까지의 모든 굴욕과 부당한 대우가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못 참아. 안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노인 학대로 신고하려고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안씨 할머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경찰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억울한 척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애를 심하게 혼내시고 저한테도 막말까지 하셨다고요. 심지어 저한테 대들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럼 시어머님이 아드님을 괴롭힌 증거가 있습니까? 허준 거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오늘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하게 화내시는 걸 봤다고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지금 중요한 건 며느님이 신고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노년의 할머니를 한겨울에 신발도 안 신긴 채 밖으로 내쫓은 점, 그리고 그동안 과도하게 집안일을 시킨 정황 등을 보면 학대를 당한 쪽은 오히려 어머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며느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경찰관의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신고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며느리는 되려 본인이 신고당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순간 분해서 씩씩거리던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고 안씨 할머니에게 급히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말을 남기고 안씨 할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현관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며느리가 다급하게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봐요. 이 집에서 나가라며? 그래서 나가는 건데 불만 있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 제가 순간 욱해서 실수한 거예요. 진짜로 어머님을 쫓아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용만 하고 바로 들어오시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네? 신용? 아까 나 쫓아낼 때만 해도 시어머니 버릇 단단히 고쳐야겠다면서. 넌 또 언제든 내게 소리 지르고 내 기분 나쁘면 내쫓겠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잘해봐요.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잘해볼 게 따로 있지. 너희랑 같이 산다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했을 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너희랑은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어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안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친구의 집에서 잠시 지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합가하면서 준 재산을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재산은 현재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자신의 집을 팔아 마련한 현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안씨 할머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오히려 부당하게 가사 노동을 강요하며 어머님을 이용했죠. 즉,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실하게 어머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안씨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저는 제 몫을 되찾을 거예요. 소송 과정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어요? 안씨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재산, 내 인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씨 할머니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녀에게 빼앗아 갔던 것들을 모두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듯 크게 당황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화해를 요청했지만 안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번 일은 법대로 해결하자.
아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신고 기록과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아들 부부가 안씨 할머니에게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원은 안씨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파기와 함께 증여한 재산은 물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씨 할머니를 보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애초에 너희와 합가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앞으로는 서로 얼굴도 보지 말자. 안씨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당당하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안씨 할머니는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대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홀로 지내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씨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동네의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기 방문, 식사 지원, 청소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말벗이나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건강이 악화되시면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아볼 걸 그랬네요. 이제껏 자식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식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보세요. 안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안씨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이 먹으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식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자식한테만 기대면서 살았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씨 할머니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 근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즐겨야겠어요. 김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시대가 변했잖아요.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박씨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도 있고 시간 맞으면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안씨도 같이 가요. 그렇게 안씨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만큼 힘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노년의 느긋한 여유로움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월세방으로 이사했지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좁고 습하고 불편한 집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과 살던 집을 모두 빼앗긴 아들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다니.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안씨 할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당신이 그때 경찰 얘기만 안 꺼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그럼 뭐?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숙이고 살아야 했냐고? 하지만 이번 일로 가진 재산을 다 뺏긴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외에도 알바까지 뛰느라 이제는 싸울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직장까지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 알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들어봤어? 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다. 진짜. 직장 동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대충 넘겼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왜?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그녀가 했던 일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해도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값을 매일같이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씨 할머니가 재산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평생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는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10kg 이상 빠졌고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엄마한테 조금만 잘해드릴 걸.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야. 70년을 살면서 안씨 할머니가 깨달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돈이 아쉬워서 나한테 잘하겠지만 내가 돈을 다시 준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빚만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도. 속상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야. 걔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에 휘둘려 살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벚꽃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안씨, 준비 다 했어요. 버스 곧 출발한대요.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씨 할머니의 인생에도 잠시 추운 겨울이 왔었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제는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을 즐길 차례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봄을 만끽하며 안씨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